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민족,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활약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영화감독 전기삭입니다. 전기삭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영화 미나리라는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인 가족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대한 미국 헐리우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영화. 우리의 자랑스러운 배우 윤여정 어르신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이라는 빛나는 영광을 안겨준 바로 그 영화. 그 미나리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기삭 감독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삭 감독은 최근 트위스터스라는 거대한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로 미국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다시 한번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토네이도라고 하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다룬 이 영화의 개봉 첫날 매출만 무려 448억 원에 달했고 첫 주말 사흘간 벌어들인 돈이 1,00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국계 감독이 미국 본토에서 그것도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이 걸린 거대한 자연재해 블록버스터를 성공시킨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대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 시골의 작은 농장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자란 한국인 이민자의 아들. 그 어린 소년이 자라서 세계 영화의 중심인 헐리우드를 호령하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눈물과 어떤 땀이 배어 있을까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전기삭 감독의 가슴 뭉클한 인생 이야기, 그 놀라운 여정을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분명 우리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에 감탄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손가락을 한번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전기삭 감독의 놀라운 이야기, 그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머나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콜로라도는 미국 서부의 높은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곳입니다. 로키 산맥에 눈 덮인 본구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공기가 차고 깨끗한 그런 동네입니다. 1978년 10월 19일, 바로 이날 한 한국인 부부에게 사내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 그대로 부모님은 아들에게 전기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한자로 풀어보면 사람의 도리를 익혀 큰 인물이 되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삭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그 시절, 그러니까 1970년대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분들의 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못 사와서 점심을 굶고 보리밥에 김치 한 조각이면 풍족한 식사였던 그런 시절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 그런 절절한 꿈을 안고 보따리 하나 싸들고 태평양을 건너간 분들이 바로 우리 이민 1세대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특히 영화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실 때부터 헐리우드 영화에 푹 빠져 사셨다고 합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벤허라는 영화, 이런 거장들의 작품을 보면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을 꿈꾸셨다고 합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큼지막한 별을 품고 사신 분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큰 꿈을 안고 미국 땅을 밟으셨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민 초기 전기삭의 가족은 미국 동부의 큰 도시 애틀랜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결단으로 가족 모두가 다시 짐을 싸서 옮겨간 곳이 바로 아칸소주의 링컨이라고 하는 정말로 작고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칸소주는 미국 남부의 농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충청남도 시골 어느 마을 정도 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 듬성듬성 서 있는 농가, 그리고 정막. 거기에 한국 사람이라고는 자기 가족 외에는 정말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외딴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농장을 일구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한국 채소를 길러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팔아보겠다. 그렇게 자수성가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인 농부들 사이에서 동양인 가족이 농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별도 있었고 텃세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연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기도 하고 토네이도라는 무서운 호우리 바람이 농작물을 한순간에 휩쓸어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서 전기삭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족의 생계는 늘 빠듯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농장 일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부화장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 일하셨습니다. 부화장이라는 곳은 갓 태어난 병아리들 중에서 수컷과 암컷을 골라내는 곳입니다. 이 일을 변가리 감별사라고 부릅니다. 손이 빠르고 눈썰미가 좋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시절 미국에서 많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좁은 작업대 앞에 서서 끊임없이 병아리를 집어들고 골라내고 다시 집어들고 골라내고, 그렇게 부모님은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어린 이삭은 바로 옆에서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텅 빈 집, 가스배관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외딴 집, 누나와 단둘이 마당에서 흙장난을 하며 부모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외로움, 그 쓸쓸함이 어린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린 이삭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건너오신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는 정말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전쟁 때 남편을 잃고 그 험한 세월을 홀로 이겨내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분이셨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호미질을 하고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시면서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네 어머니, 우리네 할머니의 전형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어머님, 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으십니까? 그 외할머니가 머나먼 미국 아칸소의 외딴 시골까지 오셔서 어린 이삭을 돌봐주셨습니다. 외할머니는 한국에서 미나리 씨앗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미나리,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그 채소. 외할머니는 시골집 옆에 흐르는 작은 가을가에 그 미나리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손주 이삭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미나리라는 풀은 어디든 가서 잘 자란다. 흙이 좋으면 좋은 대로, 흙이 나쁘면 나쁜 대로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우리 이삭이도 미나리처럼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씀이 어린 이삭의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을까요? 외할머니는 그저 평범하게 채소 하나를 심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그루의 작은 미나리 속에 우리 한민족의 강인한 생명력, 어디 가서도 굴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끈기와 저력을 함께 심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훗날 전기삭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영화 미나리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다닌 동네 학교는 정말로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 졸업생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10명에 한두 명 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10명 남짓만 대학에 가고 나머지는 그냥 동네에서 농사를 짓거나 작은 일자리를 잡는 그런 외진 시골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동양인 이민자의 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친구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기도 했고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머리가 정말 비상했습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부화장에서 늦게까지 일하시는 동안 혼자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 작은 시골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 이삭은 놀랍게도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 중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일대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미국 대통령들을 여러 명 배출한 그 명문 중의 명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대학교, 그것도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과에 해당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시골 농장에서 흙을 만지며 자란 이민자의 아들이 그 어마어마한 학교에 당당히 입학을 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동안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신 그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예일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겠다는 꿈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사. 이삭이 그렸던 자신의 미래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예일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졸업을 코앞에 둔 어느 날, 이삭은 우연히 한 영화를 보게 됩니다. 홍콩의 거장 왕가위 감독, 우리 한국에서는 왕가위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왕자웨이 감독이라고도 부르는 그분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 순간 이삭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흔들 수 있구나.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시던 영화, 아버지의 가슴 속에 살아있던 그 별, 그 별이 이번에는 아들의 가슴에 옮겨 붙은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의사의 길을 포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시골에서 흙 묻은 손으로 키워서 그 어렵다는 명문대학까지 보낸 아들이,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들이 갑자기 영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이민자에게 영화 감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도전인지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헐리우드는 백인들의 세계였습니다. 동양인이 끼어들 자리는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뒤 유타주에 있는 유타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영화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메라도 알아야 하고, 조명도 알아야 하고, 편집도 알아야 하고, 연기 지도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삭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나갔습니다. 늦깎이로 들어선 영화의 길이었지만 그 어떤 후배 학생들보다도 열정적이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만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될 발레리라는 분이었습니다. 발레리 씨는 미술 치료사였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신혼이었던 2006년에 발레리 씨가 봉사활동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무려 아프리카, 그것도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르완다는 1990년대에 끔찍한 내전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비극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상처가 아직 채아물지 않은 르완다 난민 캠프로 발레리 씨가 봉사를 가게 되었고 신혼의 남편 이삭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신혼여행을 르완다 난민 캠프로 가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길을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삭은 르완다 청년들에게 영화 만드는 법을 가르치면서 두 명의 르완다 소년의 우정,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바로 문유랑가보였습니다. 우리말로 옮기자면 해방이라는 뜻을 가진 르완다 말이었습니다. 제작비는 정말 적었습니다. 단돈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4천만 원 남짓 되는 돈이었습니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수천억 원을 들여 만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푼돈이라고 할 만한 액수였습니다. 그 적은 돈으로 단 11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삭은 르완다 현지에서 첫 영화를 완성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7년에 이 작은 영화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인 프랑스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주목할 만한 시선이라고 하는
신인 감독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황금 카메라상이라는 큰 상의 후보로도 거론되었습니다. 미국 시골 농장에서 자란 한인 이민자의 아들. 그가 만든 첫 영화가 칸 영화제의 레드카펫을 밟은 것입니다. 정말로 동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 가실까요? 전기삭 감독의 인생,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지 않으신가요? 여기까지가 전기삭 감독이 영화 감독으로 처음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이삭이 어떻게 절망의 끝에서 미나리라는 명작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헐리우드 한복판에 우뚝 섰는지, 그 감격적인 이야기를 곧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손가락 모양과 빨간 구독 버튼을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모여서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을 세상에 더 크게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으니 이삭의 인생이 그때부터 탄탄대로였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첫 영화 문유랑가보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후로 럭키라이프, 아비가일 같은 작은 독립영화들을 한 편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작품성은 평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 흥행과는 거리가 먼 작은 영화들이었습니다. 영화감독으로 산다는 것은, 특히 동양인 영화감독으로 헐리우드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로 가난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훗날 전기삭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이 낳은 거장 봉준호 감독과의 대담에서 한 말입니다. 무책임하게 영화 만들기라는 꿈만 좇고 있다는 생각이 수년 동안 들었다. 청취자 여러분,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좌절과 자책이 담겨 있을까요? 가족이 있고 어린 딸이 있고, 그런데 영화는 자꾸만 흥행에 실패하고 통장은 비어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그런 시간이 길게는 1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2018년 여름, 전기삭 감독은 인생에서 가장 큰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영화를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절망. 그래서 영화 감독의 꿈을 접고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겠다는 결심. 마침 한국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인천광역시 송도라고 하는 도시에 미국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영화학과 교수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안정된 월급, 좋은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일을 한다는 것. 이삭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상 영화 감독을 그만두는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으로 떠나기 전 이삭은 한 가지 일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만 더 만들어보자. 그동안 차마 만들지 못하고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농장, 외할머니의 미나리, 그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어차피 마지막 영화이니 흥행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보자. 그래서 그는 비행기를 타기 전 단숨에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에이전트, 그러니까 일종의 매니저에게 넘겼습니다. 그러고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헐리우드에서 큰일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세계적인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운영하는 영화 제작사 플랜비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 이름은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 유명한 배우가 직접 만든 회사에서 한국계 무명 감독의 시나리오를 보고 무릎을 친 것입니다. 이거다. 이 시나리오 우리가 영화로 만들자. 이삭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 제목은 미나리.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와 아칸소 시골 가을가에 심어주셨던 바로 그 미나리. 어디든 가서 끈질기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을 닮은 그 미나리. 영화의 주인공은 이삭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본뜬 데이비드라는 소년이었고,
데이비드의 아버지 제이콥은 전기삭 감독의 아버지를 본뜬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미나리 씨앗을 들고 한국에서 건너온 외할머니 순자. 이 외할머니 역할에 누가 캐스팅되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명배우 윤여정 어르신이었습니다. 윤여정 어르신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작사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으셨답니다. 이거 얘 자기 얘기니? 그러니까 전기삭 감독 본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대로니?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야기가 진실하고 절절했다는 뜻이지요. 윤여정 어르신은 이 영화의 출연을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한국 배우 한예리 씨가 어머니 역할로 합류했고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이 아버지 제이콥 역으로 합류했습니다. 스티븐 연은 전기삭 감독과 사촌 처남 매부 사이라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연의 부인이 전기삭 감독의 사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운명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촬영은 2019년 여름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라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여름의 뙤약볕 아래에서 단 25회차의 짧은 기간 동안 영화 미나리는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헐리우드 영화에 비하면 정말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2020년 1월 미국 영화의 새로운 별들을 발굴하는 선댄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미나리는 이 영화제에 출품되었고 2개의 큰 상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미국 극영화 부문 심사위원 대상 그리고 관객상, 즉 평론가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이자 동시에 일반 관객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것입니다. 영화제가 끝나자마자 미나리의 이름은 헐리우드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운명의 해가 밝았습니다. 1월에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이라고도 불리는 매우 큰 시상식입니다. 미나리는 이 자리에서 외국어 영화상이라는 큰 상을 받습니다. 영화 대사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였기 때문에 외국어 영화로 분류된 것이었지요. 같은 시기에 우리의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기생충이 그 전해의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습니다. 2년 연속 한국어 영화가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거머쥐는 어마어마한 진기록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나리는 그해 4월에 열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우리가 흔히 오스카상이라고 부르는 그 시상식에서 무려 6개의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나무주연상, 그리고 여우조연상. 이렇게 굵직한 상들에 모두 전기삭 감독과 그의 동료들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청취자 여러분, 그 운명의 그날 밤이 왔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우리의 어른, 윤여정 어르신께서 올라가시는 순간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으셨던 그 감격적인 순간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여정 어르신께서 트로피를 들고 단상에 서서 위트 있고 품격 있는 수상소감을 펼치셨던 그 모습.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분명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자긍심이 그날 밤 하늘 끝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한가운데에 전기삭 감독이 서 있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전 세계에서 무려 74관왕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고 157가의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평범한 한 편의 영화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기록이었습니다. 시골 농장 출신의 이민자 청년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담아 만든 작은 영화 한 편. 그것이 세계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이삭 감독의 활약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나리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전기삭에게 헐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이 줄을 서서 작품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삭이 선택한 작품, 그것이 바로 트위스터스라는 거대한 재난 블록버스터였습니다.
트위스터스는 1996년에 개봉했던 미국의 명작 트위스터의 속편이었습니다. 토네이도, 우리말로는 회오리 바람, 하늘에서 거대한 깔때기처럼 내려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부수는 그 무서운 자연재해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어마어마한 특수효과와 거대한 제작비가 들어가는 작품, 헐리우드에서도 정말 큰 감독에게만 맡기는 그런 영화, 그 메가폰을 전기삭 감독이 잡게 된 것입니다. 왜 헐리우드의 거대 영화사가 한국계 감독에게 이 큰 영화를 맡겼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기삭 감독은 어린 시절 아칸소 시골 농장에서 실제로 토네이도가 강타했을 때 지하실에 숨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중남부 평원에서 토네이도가 얼마나 무섭고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감독이었던 것입니다. 헐리우드 임원들은 이 점을 높이 샀습니다. 자기가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진짜 이야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 전기삭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2024년 여름, 트위스터스가 미국에서 개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개봉 첫날, 단 하루 동안 448억 건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기록은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의 첫날 기록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첫 주말 사흘 동안에는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미국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헐리우드 역사상 자연재해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 첫 주 흥행 사상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계 감독이 미국 본토에서 가장 미국적인 자연재해 블록버스터를 만들어 흥행 1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땅의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를 소재로 한 영화를 한국계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보면서 박수를 친 것입니다.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는 관객들의 호평이 92%에 달했습니다. 시네마스코어라고 하는 출구조사에서는 A-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작품성과 흥행을 둘 다 잡은 그야말로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위스터스 영화 속에는 주인공 케이트가 어머니와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기삭 감독은 이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한국적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깊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 장면 속에 녹아 들어간 것 같다고요. 거대한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 한가운데에도 한국인의 가족에 한국인의 정서가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박스오피스라는 것은 그냥 한 나라의 흥행 성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영화의 중심, 영화라는 예술산업의 메카에서의 1위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한국계 감독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자, 후반부 이야기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정말로 한 편의 대서사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잠시 한숨 돌리시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기삭 감독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께 더 많이, 더 깊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작은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들으신 전기삭 감독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기삭 감독은 1978년 10월 19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한국인 이민자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은 곧 미국 남부 아칸소주의 시골 마을 링컨으로 이사를 했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한국 채소를 키우는 작은 농장을 일구었습니다. 부모님은 농장 일과 더불어 병아리 감별사로 일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삭에게는 한국에서 건너오신 외할머니가 정신적인 버팀목이 되어주셨고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을 가을께 심으시던 그 장면이 훗날 명작 영화 미나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시골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명문 예일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되기 위해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4학년 때 우연히 본 홍콩 거장 왕가위 감독의 영화에 매료되어 영화 감독의 길로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유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인 영화 공부를 시작했고, 미술치료사인 아네 발레리 씨와 함께 르완다 난민 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첫 영화 문유랑 가보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단돈 3만 달러로 단 11일 만에 만들어졌지만 2007년 프랑스 칸 영화제에 초청받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삭의 영화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럭키 라이프, 아비가일 같은 작품을 통해 평단의 인정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1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이 무책임하게 꿈만 쫓고 있다는 자책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2018년에는 영화 감독을 사실상 포기하고 한국 인천 송도의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로 교수가 되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써 내려갔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바로 영화 미나리였습니다. 미나리의 시나리오는 운명처럼 헐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의 영화 제작사 플랜 B의 손에 들어갔고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윤여정 어르신께서 외할머니 순자 역할을 맡으셨고, 한예리 씨와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2020년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동시에 거머쥐었고, 이듬해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가의 부문의 후보로 올라 윤여정 어르신께 한국 배우 최초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미나리는 전 세계에서 74관왕에 오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우 전기삭 감독은 2014년에 거대한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 트위스터스의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한국계 감독이 미국 본토의 가장 미국적인 자연재해 블록버스터를 연출한 이 영화는 개봉 첫날 448억 원, 첫 주말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고, 헐리우드 역사상 자연재해 영화 사상 최고의 개봉 첫 주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전기삭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따라가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한민족의 끈질긴 생명력입니다. 외할머니가 미국 시골 가을가에 심으셨던 그 미나리, 어디든 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 미나리,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결국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웁니다. 일제강점기를 견뎌냈고 6.25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섰으며 가난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우리 민족입니다. 그 강인한 생명력의 유전자가 미국 시골 농장에서 자란 전기삭에게도 그대로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 세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진실입니다. 전기삭 감독의 아버지가 헐리우드 영화 배너를 보면서 꿈꾸셨던 그 큰 별. 비록 본인은 시골 농장의 흙먼지 속에서 사셨지만 그 별은 사라지지 않고 아들의 가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그 별을 손에 쥐었습니다. 전기삭 감독이 영화 감독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언젠가 너도 배너 같은 영화를 만들겠구나.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족을 위해 흘리신 땀과 눈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더 큰 꽃으로 피어납니다. 셋째는 진심을 담은 작은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교훈입니다. 미나리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간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액션도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골 농장에서 살았던 한 가족의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전기삭 감독 자신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한 가족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따뜻함. 그 진심이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결국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그 오래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K-팝, K-드라마, K-푸드.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한국의 문화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 세계를 뒤흔들었으며, 윤여정 어르신께서 아카데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우리의 전기삭 감독이 서 있습니다. 그가 시골 학교에서 흙과 함께 자라던 아이였다는 사실, 부모님이 병가리 감별사로 일하시며 키운 아이였다는 사실,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을 보며 자란 아이였다는 사실, 그 아이가 자라서 헐리우드의 정상에 섰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한민족의 자부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시간,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그 세월, 자식과 손주들을 키우신 그 손길, 그 모든 것이 모여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기삭 감독 같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서 활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모든 영광의 뿌리이십니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놀라운 우리 민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